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우리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죠. 세금 줄이려고 한 부담부 증여,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양도세 관련돼서는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양파처럼 까도 새로운 좀 위험한 규정들, 예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오늘 꼭 여러분들이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증여라고 하는 거는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한테 무상으로 이전할 때 우리가 증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은 그나마 나아요.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내면 되니까. 우리나라 증여세는 주는 사람,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자녀가 사회초년생이거나 뭐 대학생일 경우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가 8억짜리 물건을 자녀한테 줄 때 여기에 뭐 금융기관 대출이 4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출 4억을 자녀한테 같이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8억짜리 물건과 빚 4억을 같이 떠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8억짜리를 받지만 대출 4억에 대한 걸 제외한 나머지 4억만 자산을 순수하게 증여받았다라고 해서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돼요. 그래서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보통 주시는 분은 뭐 부동산 또는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자녀보다는 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담부 증여가 되기 위해선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증여의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이 되겠죠. 두 번째, 이 채무는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돼요. 수증자의 채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채무를 반드시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세법상 부담부 증여가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부담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8억을 단순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빼고 세율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 3% 적용을 하면 8억짜리 증여를 받을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부담부 증여 형태로 자녀한테 넘긴다. 일단 자녀 입장에서는 1억 6천의 증여세를 내야 될 게 8억이 아니라 4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약 6천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듭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1억 6천이었던 게 6천으로 주니까 1억의 세부담을 덜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빚을 넘겼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한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쳐도 1억 2천이죠. 아까 단순 증여할 때 1억 6천에 비해서 전체적인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담해야 될 증여세 또한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이 부담부 증여하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아파트다. 그러면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어떻게 절세가 되냐? 자, 첫 번째, 증여 가액이 낮아지죠. 채무를 같이 떠안으니까. 그러니까 증여 가액이 낮아지면 당연히 세율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채무 부분은 양도세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가 되고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적은 자산이라면 양도세도 줄기 때문에
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게 단순증여 할 때보다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 다가구 주택을 활용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다가구 주택은 뭘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5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154조 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독립된 거 하나하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만 원칙은 각각으로 보지만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 이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갖춘 애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얘는 그냥 통으로 주택 하나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등기부를 떼었을 때 다세대는 호별로 되어 있죠. 근데 다가구는 통으로 하나로만 나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고, 좀 복잡한 케이스들은 등기부 외에 다른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다가구 주택의 요건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다가구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별표 제1 제1호 다목 다가구 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첫 번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하고, 두 번째,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개 가구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면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사례를 접해 볼게요. 자, 그래서 부담부증여 시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볼 건데, 이렇게 세법 또는 건축법에 정하는 그 다가구 요건을 갖췄다란 뭐가 좋죠?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면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각하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자, 이런 기본적인 메리트와 내용을 갖고 우리 사례를 같이 접해 볼게요. 자, 부담부증여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입니다. 어머니가 보유한 조정대상 내 다가구 주택을 자, 본인 등 그 자녀들한테 균등하게 증여를 할 거예요. 증여를 할 거고, 자, 이때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고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건 채무를 넘긴다는 거죠. 즉 부담부증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할 때 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보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 있냐? 그 얘기가 핵심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부담부 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021년 7월 20일에 나온 해석 사례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얘기는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봐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 야, 이게 되게 큰 이슈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죠? 일단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얘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안 해주겠다.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문제는 12개, 13개, 19개 이하잖아요. 15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금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30%까지 중과하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안 해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엔 안 그랬어요. 설령 이렇게 중과가 되더라도 마지막 남겨진 한 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21년 이후 양도분
과세로 양도한 부분부터는 최종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죠. 그래서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날로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공동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고 마지막 남은 1호도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런 그 1세대 주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양도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일부는 증여고 일부는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양도가 아니다? 실질은 전체를 넘기는 거잖아요. 넘기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전체 양도가 아니라 안 해주겠다. 이건 사실 법이 좀 다시 합리적으로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공론화해서 좀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런 사항들은 사실 세무사들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논리적으로 또는 어떤 취지로 보면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법에 있는 문구로 따라가면 결국은 안 해준다라는 거니까 어렵죠. 양도세 상담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에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단독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냐? 자, 요것도 예규가 있어요.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결국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걸 넘겨도 통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에 뭐라고 돼 있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 세대원이라도 똑같이 안 해주겠다라는 거야. 비과세 적용을 안 해주겠다.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다만 부부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 소유하던 중 당해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는 또 인정 안 해주는데 부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다 또는 양도한다? 이거 여러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다가구 주택의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 이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일부는 양도고 일부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최종 남은 1호 또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면 전체를 한 명한테 넘김에도 불구하고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겠다. 다만 부부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겠다. 즉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결론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